안녕하세요. 홍영재 원장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견뎌내는 그러한 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눈의 안과병원의 홍영재 원장인데 제가 전공하는 것이 백내장과 녹내장입니다. 녹내장 전문이라고 그러죠. 녹내장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눕니다. 만성의 특징은 증상이 거의 없는, 그러면서 서서히 시신경이 나빠져 실명할 수도 있는 녹내장이고, 급성은 이와 반대로 특징이 아주 뚜렷합니다. 시력 감소, 갑자기 나타나는 눈의 통증, 두통, 그래서 심하면 구토를 동반하기 때문에 응급실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급성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내가 치과를 가려고 그러는데, 내시경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치과 치료제 사용하는 마취제나 내과 내시경에 사용하는 주사제 등을 쓰면 급성이 악화돼서 응급실에 가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치과 선생님들, 내과 선생님들이 녹내장이 있느냐 하고 묻는데, 만성 녹내장은 괜찮습니다. 급성 녹내장이 문제이지. 그러니까 내가 녹내장인데 만성이냐 급성이냐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급성과 만성의 비율이 1대10,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가 급성이고, 이 급성 녹내장은 다행인 것은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급성 녹내장을 알았다, 그러면 앓고 계시다, 그러면 딸들은, 아들보다도 특히 딸들은 예방적 레이저 홍채 절개술을 해놓으면 평생 급성 녹내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 녹내장은 이런 예방법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방이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지만은, 일찍 발견해서 초기 때 발견을 해서 꾸준하게 치료를 잘 받으면, 그러면 평생 실명이라는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고 늦게 발견했다, 그러니까 시신경이 많이 죽은 다음에 발견이 되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위험한 병이긴 하지만 의사와 잘 논의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우리나라 녹내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성과 만성은 1대10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만성 중에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특별히 정상안암 녹내장이 80%입니다. 그러면 녹내장의 정의가 뭐냐고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전 녹내장 정의는 안압이 높아서 시신경이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압이 정상보다 높아서 시신경이 눌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병,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한 20년 조금 더 됐을까? 그때부터 정의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 때문이라고 해야 될지, 안압이 정상인데 녹내장이 생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히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그래서 만성 녹내장의 거의 80%, 일본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80%가 정상안압 녹내장입니다. 이 말 뜻은 안압의 정상 범위는 10에서 21인데 그 범위 내에 있는데 녹내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녹내장은 안압이 높은 녹내장,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은 그런 안압이 높은 녹내장하고 뭐가 다른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같은 녹내장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안압이 높은 녹내장이나 안압이 정상인 녹내장도 치료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압이 잘 유지가 되는데, 내가 열심히 의사가 이야기한 대로 약을 잘 넣고 그래서 안압이 잘 유지가 되는데 왜 어떤 분들은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빠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저혈압 때문에 그런지, 수족냉증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안압의 변동폭이 커서 그런지, 특히 밤에 안압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24시간 안압과 혈압을 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신경이나 시야가 나빠지지 않으면 안압이 25래도, 안압이 18이래도, 안압이 15래도 좋다고 그러고 더 이상의 치료는 안 씁니다. 근데 안압을 충분히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나빠지는 것이 느껴지고 또 가면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뭔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을까? 첫째는 의사하고 나하고 결정해서 떨어뜨린 그 안압이 충분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요소가 있나 보다. 그 다른 요소가 뭘까? 그래서 전신적인 테스트를 해봅니다. 고혈압, 당뇨, 저혈압, 등등 몸에 다른 질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신적으로 체크해 보고 그것에 이상이 있으면 그거를 치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정상안압 녹내장에서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운동인데, 운동을 하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만성 녹내장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급성은 뚜렷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시력이 떨어져, 머리가 아파, 눈이 아파, 그렇게 심하다 보면 구토, 이 메스꺼움이 생기고 그래서 응급실을 가게 되는 거지만 만성은 증상이 처음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기나 말기쯤 돼야 그때야 증상을 알게 되는데 그때는 많이 늦으신 겁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받지 않아요? 그러면 시신경 사진을 찍게 되고 시신경 사진에 이상이 있으면 신체 검사관이 조금 녹내장이 이상한데 가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해서 발견되는 수가 많습니다. 아니면 엄마나 아버지를 모시고 왔다가 그다음에 발견되는 경우 안압이 정상이기 때문에 안압만 재서는 이분이 녹내장인지 아닌지 잘 구별할 수가 없어요. 녹내장의 종류를 이야기하면 많은데 크게 이야기하면 급성과 만성이라고 나눈다고 그랬고, 만성 중에서는 안압이 높은 고안압 녹내장과 안압이 정상인 정상안압 녹내장, 그 다음에 포도막염 때문에 오는 합병성 녹내장도 있는데 이 포도막염이 오래되면 백내장도 오고 녹내장도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포도막염을 잘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치료하면 문제가 없는데 잘 치료 안 하면 염증이 생기면 안압이 높아지고 녹내장이 오고 이제 그렇죠. 선천성 녹내장도 있고요. 또 외상성 녹내장도 있는데 그거는 소수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빼고 검사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한두 가지만 해도 녹내장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녹내장 검사가 아주 한 10가지도 됩니다. 더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은 검사를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싶고 애매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도근시가 있든지 다른 것이 있을 때에는 녹내장 진단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신경 사진도 찍고 그거를 컴퓨터로 분석도 하고 레이저로도 찍고 시신경에 가는 모세혈관도 보고 시야도 검사하고 안압도 물론 측정하는데 안압에 영향을 주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은데 각막이라는 게 있어요. 까만 동자. 요새 젊은 사람들 라식, 라섹 등 수술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보통 그 각막의 두께가 0.5mm,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550 마이크론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한
마이크론 정도 깎게 되면 450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압은 원래에서 한 3 내지 5 정도 낮게 측정이 됩니다. 각막이 얇은 사람은 실제보다도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의사도 환자도 나 안압이 많이 낮아졌다? 좋은데? 왜 녹내장이 뭐야?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섹이나 라식으로 각막이 얇은 사람이나 원래 선천적으로 얇은 사람에게 더 녹내장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이제 안압을 떨어뜨리는 걸 제1의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압을 어떻게 떨어뜨릴 건가 하는 건데, 안압은 약으로 떨어뜨리는 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구라파나 미국에서는 레이저를 먼저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걸 SLT라고 그러는데, 그런 레이저를 먼저 하고 약을 두 번째로 선택하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약을 먼저 선택하고 한 가지를 선택하고 안 되면 2가지 병합, 3가지 병합. 근데 약을 한 가지 쓰는 것도 어려운데 2가지 쓰면 더 어렵고요. 3가지 쓰면 더 어려서 구라파에서는 2개까지만 쓰고 레이저를 하자.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이저는 그렇게 합병증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녹내장 치료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약을 3가지를 쓰고 레이저까지 했는데 안압이 안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제 수술의 방법으로 하는데, 수술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요즘 한 5년, 10년 됐나요? MIGS라는,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만, M은 마이크로, I는 인시전, G는 글라코마, S는 서저리. 그래서 그걸 한국말로 그냥 쭉 풀면 조금 절개하고 하는 녹내장 수술. 그러면 그게 반대되는 것이 마크로가 있어요. 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섬유주 절제술이 여기에 속하고, 최근에 5년 됐나 10년 됐나 MIGS, 작게 절개하고 하는 수술이 나와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스텐트라고. 그 외에는 아직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MIGS, 아이스텐트로 수술을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 40년, 50년 됐나요? 섬유주 절제술이 있어요. 경험도 많은 의사도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도 알고 있고, 그러한 섬유주 절제술. 그러면 절개하는 녹내장 수술에 무슨 장점이 있냐? 절개를 조금 하니까 합병증도 적고, 그렇죠. 결과는 2가지 비슷해요. 성공률은 한 70% 똑같고, 시간은 훨씬 적게 절개하는 수술이 빠르죠. 그렇지만 아직 익숙지 않기 때문에 섬유주 절제술을 하는 의사들이 많다고 보고, 섬유주 절제술을 했는데 안압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관삽입술입니다. 눈 속에 관을 이렇게 넣어서 그 관을 통해서 방수가 나와서 안압이 떨어지게 하는 건데, 이것도 성공률이 한 70% 됩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아이스텐트, 섬유주 절제술, 그 다음에 관삽입술.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안압이 안 떨어져서 자꾸만 시력이 떨어지고 시신경이 죽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수술이 CPC라고 그래서, 이것도 영어로 죄송합니다. 그 섬유주 모양체라는 게 있어요. 방수를 생성하는 모양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모양체를 파괴를 해서 안압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같은 수술이 한 30년 전 있었어요. 근데 그 수술은 예측이 잘 안 되고, 조금 심하면 눈이 많이 안 보이게 되고, 약하게 하면 효과도 없고, 그러다가 이 방법이 이제 고안이 돼서 나왔는데, 이 방법은 그렇게 위험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한 2년, 3년 됐는데 그렇게 위험한 일은 없고, 단 한 가지, 한 번 해서 부족해서
2번, 3번 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이제 앞으로 테크닉이 나아지면 좀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녹내장은 그 안압을 낮춰서 그래서 시신경이 나빠지는 거를 최대한 막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될 거는 그러면 안압을 낮추면 지금 시신경이 안 좋은데 이 안 좋은 거로 평생 살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뭐냐? 치료를 안 하시면 나빠지는 속도가 빨라서 실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치료를 하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춰서 아주 천천히 나빠지게 해서 그래서 실명을 막자는 거지 치료를 하면 녹내장이 스톱하거나 녹내장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라도 안압을 낮추는 이유는 나빠지는 속도를 그냥 거의 안 나빠지는 수준으로 하자는 거지 수술을 받으면 옛날로 잘 보이는 상태로 시신경이 정상으로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다른 거를 얘기할게요. 녹내장과 백내장은 둘이 나이가 많이 들면 그러니까 연세가 높으실수록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은 태어나는 애들은 발생률이 0.001 그 정도 거의 없어요. 있긴 있지만 그래서 한 해에 한 30명, 50명 정도가 선천 녹내장이 있을까? 그런 정도인데 40살이 넘으면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70이 넘으면 한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질수록 발생률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녹내장이 오래되면 백내장도 있고 뭐 시신경도 나쁘고 뭐 그렇죠. 또 한 가지 백내장이라는 병이 있는데 백내장은 원인을 아직 잘 몰라요. 녹내장도 원인을 잘 모르지만 그래서 나이하고 관련이 있나 또 자외선하고 관련이 있나는 그런 것이 그런 정도지 연세가 많아지면 예를 들어 나이가 60대면 한 50%가 백내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80대가 되면 거의 한 100%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하고 관련이 있나 보다. 그렇게 알고 있고 밖에서 일을 많이 해서 자외선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은 백내장이 좀 빨리 온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자외선하고 관계가 있나? 차이점은 백내장하고 녹내장 전혀 다른 병이에요. 이름이 같으니까 비슷한 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이 다르니까 이건 다른 거죠. 뭐 백내장, 녹내장 성이 다른 거니까 다른 건데 물론 한 눈 속에 있죠. 한 눈 속에 있어서 하나는 시신경이 서서히 나빠지는 병. 그 다음에 백내장은 렌즈, 수정체 서서히 혼탁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거고 백내장을 오래 놔두면 녹내장이 될 수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오래 놔두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 백내장은 수술로 치료를 하는데 수술의 성공률이 글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런지 모르지만 한 99% 그러니까 거의 수술 성공을 해서 흐려진 눈 속에 흐려진 렌즈를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인공으로 된 맑은 수정체를 갈아 끼우는 거고 성공률은 99%. 한 번 집어넣으면 2번 수술하는 얘는 글쎄요 천에 하나 보통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웬만하면 안 하고 그런데 그거하고 좀 달리 후발 백내장이라는 게 백내장 수술을 하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후발 백내장은 백내장 수술하고 와도 뒤에다가 수정체의 껍질을 낭을 남겨두고 나오는 것이 요즘에 최근에 그 수술 기법인데 그 낭이 흐려지는 거를 후발 백내장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없애고 나오지 왜 놔두고 나왔냐? 그러면은 없애고 나오면 잘못하면 렌즈가 이 눈 속으로 빠지거나 이탈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낭을 남겨두고 와야만 됩니다. 그 낭이 흐려지는 것을 후발백내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후발백내장은 재수술하는 게 아니고요. 야그 레이저로 그거를 한 1분이면 아마 다시 맑게 해줄 거예요. 발생률은 10명 중에 서너 명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해서 후발백내장이 오고 그런 게 아니고 환자분이 의사가 뭐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그 후낭을 그러니까 껍데기를 놔두고 와야 되는 수술이 좋은 수술이니까 그 수술을 해서 나오는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백내장은 시력이 나쁜 사람을 수술을 하면 시력이 좋아지는데 누구든지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망막이 나쁘거나 망막은 카메라에 필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또 시신경이 나쁘거나 그러면 앞에 있는 수정체를 좋은 거로 갈았다고 쳐도 시력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 전에 시력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를 알아내는 검사가 필수입니다. 그걸 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렌즈를 지금 현재 있는 뿌옇게 된 렌즈를 인공성체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건 한번 넣으면 평생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수가 아주 중요해요. 사람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오차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차를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서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해서 도수를 결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망막은 어떠냐, 시신경은 어떠냐 등등을 같이 보는 백내장 수술 전 검사를 합니다. 요새 또 하나 각광을 받고 있는 수술이 노안 교정 수술을 같이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값의 차이가 있어요.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그 노안 교정에 쓰는 인공수정체가 아직은 그냥 인공수정체보다 많이 좋은 면이 많죠. 왜냐하면 가까운 걸 보는데 안경 없이 보니까. 그리고 좋은 점은 많지만 그래도 멀리 볼 때 평상시에 조금 약점을 갖고 있어요. 빛을 나눠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백내장 수술할 때 넣는 렌즈는 단초점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빛을 나눠 쓰지 않고 그대로 다 눈 속으로 들어오는데 이 다초점 그 인공수정체는 빛을 나눠 쓰기 때문에 나눠 쓰는 부분이 예를 들어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가까운 거 볼 때 85, 멀리 볼 때 85니까 그런 점이 느껴지는 환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빛이 번져 보인다, 좀 어둡다 그런 점이 있는데 그래도 돋보기를 안 쓴다는 큰 이점 때문에 각광을 받고도 있어요. 나는 받으면 뭐든지 다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이제 그런 수술도 있는데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담을 해서 선택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녹내장, 백내장 수술을 한 40년 했을까요? 한 45년 했을까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몇만 건, 녹내장 수술은 한 10,000건 정도가 있는데 백내장 수술도 그렇고 녹내장 수술도 그렇지만 항상 100점짜리로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이렇게 잘 관리하고 다시 좋은 방향적으로 가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거지. 젊은 의사나 나이 먹은 의사나 하는 기법은 거의 같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는 건 없고 이제 수술 후에 잘 되면 뭐 좋죠. 근데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제 환자 중에 젊은 분이었는데 그 당시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쯤 되는데 녹내장을 이제 양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수술도 받고 그랬는데 한쪽 눈은 안 보이게 됐어요. 그리고 한쪽 눈이 있는데 이쪽 눈도 안압이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오기 전에 수술을 물론 한 번인가 두 번 받았는데 저를 찾아와서 수술을 하자. 좋다. 첫 번째 수술에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 눈 수술을 아마 두 번, 내가 한 것까지면 두 번인가 세 번 그렇게 됐죠. 한쪽 눈에. 눈이 하나밖에 없고 안압은 올라가고 떨어지진 않고 환자는 한쪽 눈을 실명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래서 저한테서 두 번째 수술을 해야만 한다는 거를 환자도 알고 저도 해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만 저는 수술 환자 앞에서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이 수술대에 누워서 절 보러 기도하고 하재요. 그래서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지금도 한 15년, 20년 됐는데 지금도 저한테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찾아와요. 아주 서로 다 만나면 그냥 웃고 말지요. 잘 조절이 되고 좋으니까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녹내장 수술로 이제 성공을 못한 환자들이 이거 언제까지 수술을 해야 됩니까? 왜 이게 수술 성공 못했는데 몇 번까지 수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참 내가 한눈에 11번까지도 수술을 해봤어요. 그런 환자가 계세요. 물론 그분이 결과가 어땠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까지 한 거는 아마 시력이 조금이라도 있게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녹내장은 안 좋은 병이긴 하고 수술의 성공률도 좀 떨어지지만 안압을 잘 떨어뜨리면 그 젊은 사람처럼 여태껏 잘 직업도 하고 잘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이 두려워서 못 오시더라도 안압 낮추는 안압약은 꼭 쓰셔야 됩니다. 아마도 전화 걸고 안압약을 가면 약만 처방해 줄 수 있냐 이제 그렇게 물으시고 떨어지지 않게 해서 안압을 일정하게 잘 유지시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녹내장이 양쪽이 있는데 한쪽 눈은 안 나빠지고 있고 한쪽 눈만 계속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압은 비슷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안 나빠지는 쪽이 오른쪽이라고 그럽시다. 오른쪽 눈은 안압이 15인데 왼쪽도 15인데 그동안 그 15라는 안압이 3년, 5년 그렇게 지나왔어요. 근데 오른쪽 눈은 안 나빠지고 있는데 왼쪽은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압이 같은데 왜 나빠지지? 그래서 생각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른쪽 눈 시신경의 15라는 안압은 적당한가 보다. 근데 왼쪽 눈은 같은 사람의 눈이지만 15라는 안압이 높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왼쪽 눈 안압을 더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을 더 쓰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해서 안압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 하나. 두 번째로는 안압하고 관계없이 잠자는 자세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도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서나 앉아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럴 때의 눈과 심장의 위치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다가 밤에 돼서 잠을 자게 되면 눕지요. 그러니까 앉은 상태에서 눕게 되면 안압은 높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 있는 거나 앉아 있을 때의 안압 상태가 좋은 거고 누우면 안압은 높게 돼 있는데 똑바로 누우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모로 누울 수가 있어요. 그걸 그분 같으면 왼쪽으로만 계속 습관적으로 주무시고 계신가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똑바로 아니면 좋은 쪽으로 잠자는 게 중요하거든요. 잠을 잘 자는 것이. 그러니까 한쪽으로 모르자는 건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엎어서 잔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똑바로 누워서 자지.
예전에 지금은 그런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만 녹내장 환자가 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녹내장인지 아닌지. 그럴 때에 테스트하는 실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1시간 있게 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런 걸 하면 안압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고 하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잠자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커피 마시면 어떠냐, 맥주 마시면 어떠냐, 뭐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커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커피 한 잔 드시면 1.5 정도 높아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큼 지속되는지 기억이 잘 없고요. 그러니까 많이 마시는 건 안 좋겠죠. 그 다음에 맥주. 술 자체는 잘 모르겠어요. 그 술이 알코올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는. 그런데 양입니다. 그러니까 위스키를 마시거나 소주를 마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맥주를 마신다. 500cc를 벌컥벌컥 해서 그냥 단숨에 잡수셨다 그러면, 마셨다 그러면은 안압이 올라갑니다. 그 볼륨 때문에, 양 때문에. 그래서 맥주를 마시더라도 조금씩 잘라서 그렇게 잡수실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시신경에 좋은 음식이 뭐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이 음식을 먹거나 이 약을 먹으면 나빠지는 거를 막을 수 있다. 그런 거는 없고요. 녹내장이나 백내장은 그 나빠지는 과정 중에 산화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노화도 산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산화라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한 사람들이 항산화 영양제, 요새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루테인, 뭐 토마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 항산화 영양제가 녹내장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도 중요하고, 그러한 영양제, 채소, 그러니까 토마토 뭐 등등,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빨주노초 파넘보. 이게 다 항산화 그 색깔 때문에 있거든요. 뭐 블루베리도 그렇고 아사이베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항산화 영양제가 하나예요. 근데 요즘 영양제가, 항산화 영양제가 이게 복합적으로 알약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연세가 드셨으면 드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말초혈관 순환 개선제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뭐 녹내장이 나빠지지 않고 계시는 분은 구태여 그럴 거 없지만, 나빠지고 있다. 그럴 때는 한 번쯤 말초혈관 순환 개선제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